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보르도에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정치국제학과 이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시앙스포 대학과 제가 살고 있는 보르도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학기에 다녔던 시앙스포 보르도는 1948년에 개교하였고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서 2,300명 이상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앙스포 보르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프랑스 정치, 경제, 행정, 특화 고등교육 기관인 그랑제골 소속이며 프랑스 학생들이 특히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프랑스어 강의만 수강할 수 있나요? 였는데요. 시앙스포 보르도에서는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대학이지만 영어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대학교와 해외 자매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중앙대 소속으로 프랑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와 해외 대학 간 학생 교류 협정을 통해 각 대학 소속 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승인받은 학점이 그대로 중앙대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학에 필요한 어학연수와 달리 졸업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활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견문 확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해외 파견 교환학생이 다소 막연해 보여도 우선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랑스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그리고 프랑스 주택 지원금 신청입니다. 우선 은행 계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은행 계좌를 열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프라인 창구가 있는 시중 대형 은행인 BNP 파리바나 우체국 은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N26이나 레볼루트와 같은 온라인 은행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도 유럽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은행의 점검 기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환율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후 설명드리겠지만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계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중은행과 온라인은행 두 가지를 모두 개설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NP 파리바는 영어 서비스는 좀 부족하지만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마이너스 300유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전역에 있는 BNP 은행의 ATM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은행은 비대면으로 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영어 서비스가 더 나은 편이지만 신여권으로 본인 인증 시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 시중은행과 달리 마이너스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폰 개통인데요. 한국에서 유심을 사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프랑스에서 프리 모바일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 모바일은 속도는 다른 회사에 비해 좀 느리지만 개통 시점에 프랑스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도착 이후에 계좌를 만들러 갈 시간이 없을 때 매우 편리합니다. 다른 통신사로는 오렌지나 부이그가 있는데요. 데이터 속도는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고 회원가입 절차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프랑스 주택지원금 카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만 머무르는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통 월세에서 30 또는 35%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기숙사인 크루스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계좌이체 받는 것이 아니라 월세에서 차감받는 형식입니다. 반면 사설 기숙사를 이용하신다면 프랑스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저는 공립기숙사인 크루스에 살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설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와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고 지원금 받기 쉬운 공립기숙사인 크루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카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뒤 여권, 비자, 가족관계 증명서 프랑스어 번역본, 그리고 거주 증명서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한국에서 공증 번역을 받고 가시거나 프랑스에서 번역을 받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거주 조건과 모든 문서를 업로드하셨다면 한 달쯤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크루즈 기숙사에 거주하신다면 학교 근처에 있는 기숙사 사무실에 가서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을 공제한 알맞은 금액을 납부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카드의 경우 딸렁스나 깡콩스에 있는 교통카드 창구에 학생증을 가지고 가서 1개월권 혹은 1년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학기만 있었기 때문에 1개월권을 가지고 매달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1개월권은 발급 날짜와 상관없이 발급한 달의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달 1일이 되면 다시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충전은 전철역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휴대폰에 위틱 앱을 설치하셔서 모바일 교통카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학생 할인 가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왼쪽은 실물 교통카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위틱 앱을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대부분 여행자 보험이나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시기 때문에 크게 필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프랑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프랑스 학생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끝내 가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학생 보험이 없더라도 학생증을 지참하고 근처 학생 건강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닥터립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 뒤 이 화면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앙스포 보르도에서 교환학생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시앙스포 국제처에 메일로 직접 수강 희망 과목을 보내서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처음 일주일간의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이후 본 강의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강 신청 기간 이후에는 따로 과목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목 취소를 하실 경우 해당 과목이 F학점 처리되어 평균 성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수강 인원이 20명이나 40명 등으로 제한된 강의의 경우 신청 인원 초과 시에는 수강 신청 메일을 보냈더라도 다시 국제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선착순 메일로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향스포 메일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교환학생 수강 신청 양식인데요. 해당 양식은 시향스포 국제처에서 매학기 초 메일로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서 교환학생 첫 주차의 OT 프로그램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기초 수업 과정도 반드시 적어주셔야 나중에 학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시향스포의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강하시는 과목 활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메뉴의 메시지함은 메일 수신함이고 여기에서 시향스포 국제처에서 보내는 메일을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 중앙에 무들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클릭하면 각 학년의 과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과목들의 강의 계획서와 각 주차별 수업 자료가 올라옵니다. 과제 제출의 경우 교수님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와 또는 직접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시앙스포 보르도 건물 사진입니다. 정치와 경제 중심의 단과대학인 만큼 건물 하나가 끝입니다. 따라서 캠퍼스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적습니다. 해당 사진은 아트리움이라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교환학생 환영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진은 도서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노트북과 공용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앙스포 보르도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이고 평준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간판에 따른 서열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내에서도 그랑제꼴인 시앙스포의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처의 다른 대학들보다 영어 강의 개설 숫자가 좀 더 많은 편이고 시앙스포 소속 교수님들뿐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북미 대학에서 온 방문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영어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강의도 꾸준히 개설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처의 업무도 빠르고 친절합니다. 프랑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시위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요. 시앙스포 보르도 역시 정치와 사회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집회를 직접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시위나 파업 혹은 전학대회가 있는 날은 해당 일정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가 휴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앙스포의 국제학생 교류 동아리인 에라스미스가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 있고 암벽 등반이나 축구, 배구, 와인 등 많은 동아리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와인 동아리에 가입했었는데요. 한 학기 회비 19유로를 내고 매번 개최되는 와인 설명회에 가서 비싼 와인을 꽤 많이 마셔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앙스포 릴이 아니라 보르도를 추천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날씨가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릴을 비롯한 프랑스 북부는 비가 자주 오고 흐린 날씨가 많은데 보르도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만큼 봄과 여름에는 정말 화창한 날씨가 대부분입니다. 또 파리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하고 위치상 스페인과 이탈리아 여행을 가기에도 편리합니다. 물론 보르도의 상징인 와인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 신분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단순히 달라진 언어 환경뿐 아니라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마주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이 한국에서는 배우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서 시앙스포로 교환학생으로 온 또래 학생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해외 학 생활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나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교환학생을 가실 계획이시라면 준비 과정이 다소 귀찮더라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시앙스포 보르도뿐 아니라 다른 곳에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